또 그 선생님께서 교사를 그만두려고 고민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님이 과거에 교사로 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를 돌봄하는 사람으로 대한다. 그리고 기대가 너무 많고 책임을 너무 많이 갖는 게 힘들다라고 하셨어요.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교사의 지위가 사회적 지위랑 또 학부모의 기대가 많이 달라졌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고 싶네요. 대선생님 굉장히 떨리시나 봐요. 근데 저는 이런 말을 하고 싶어요. 우리 학생들이 되고자 했던 교사, 우리 신 교수님이 되고자 했던 교사, 우리가 직업순위에 항상 빠지지 않고, 이제 학생들이 선호하는 직업순위에 항상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교사란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이 되고 싶었던 교사의 모습은 저는 충분히 존경받는 교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들이 기대하는 교사상도 존경받는 교사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이 느끼는 거는 나는 돌봄이, 나는 보육하는 사람, 나는 관리하는 사람, 나는 경무에 시달리는 노동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런 어떤 보는 관점과 느끼는 관점의 차이 왜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옛날에 교사들은 아이에 대한 모든 걸 책임지고 또 그에 따른 또 큰 존경을 받았는데 이제는 존경이나 뭐 이런 거는 추락하고 그대로 책임만, 모든 그 아이가 예를 들면 학교 폭력이라고 해서 학원에서 싸운 것도 요즘 학교 폭력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한 책임에 대한 기대가 조금 과거랑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의 한 드라마를 이제 봤어요. 근데 이제 전 시간이 없다 보니까 유튜브에 요약본이 왔는데 거기에 극 중에서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송혜교 씨 맞습니다. 아닌가요? 송혜교 씨가 학창 시절에 학교 폭력 이제 피해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오히려 학폭 가해 학생들의 지원군으로서 우리 송혜교 씨한테 더 큰 상처를 줬던 모습들이 있고, 심지어는 체벌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현대로 넘어와서 그 선생님이 지금 승진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험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혹시 장학사 씨 아니에요? 네, 맞아요. 근데 장학사라는 게 거기서 이제 비춰지는 드라마에서 모습들은 보수적이고 어떤 권위적이고 그리고 승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비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저 굉장히 아쉬웠어요. 근데 우리 사회 속에서 이제 드라마 속이나 인식 속에서 이제 뭐 존재하는 직업의 이미지는 다양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심지어 우리가 어떤 판사, 검사, 의사 이런 상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직업에 대한 어떤 기대와 모습들과 현재 누리고 있는 어떤 책임과 이제 어떤 의무, 그다음에 그 권리들은 당연히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교사에 대한 것들도 현재 교사가 해야 하는 일과 그리고 존중받아야 되는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 교육 구성원들이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교사상이 무엇인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 근데 우리 이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모습들은 본인이 어렸을 때 꿈꾸던 교사의 모습이었을 거예요.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고 싶었던 선생님,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난 선생님이 되고 싶었다라고 생각했는데 본인이 교사가 돼버리니까 본인이 보았던 좋은 모습뿐만 아니라 어려운 모습, 힘든 모습까지 다 존재하는 거예요. 물에 떠있는 백조, 얼마나 우아합니까? 그렇지만 물밑에서는 어때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한 거는, 자, 교사 역할이 뭡니까? 가르치는 사람이죠. 가르친다. 좋아. 수업을 하는 분입니다. 교육과정을 구성합니다. 또 아이들 생활 지도를 하고요. 생활 지도를 합니다. 네, 그리고 또 근데 여러 가지 이 교육 활동을 위한 행정 업무까지 하고 계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갖춰야 될 전문성 뭡니까? 그러니까 수업을 하고 가르치는 그런 역량, 그다음에 아이들 생활 지도나 상담 역량, 그리고 이런 행정 업무도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역량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저는 이제 행정 업무는 차지하고 저는 가르치는 것과 학생들을 생활 지도하는 것, 이 두 가지 핵심 분야라고 생각해요. 교사가 존중받기 위해서는 뭘 잘해야 됩니까? 학급 관리, 학급을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학교 생활을 해야지 이런 학부모님들도 좋고 교사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교사는 수업을 잘해야 됩니다.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 인강 메가스터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뭐 이게 유튜브가 작은 채널이니까 거침없이 언급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1타 강사님들 있잖아요. 1타 강사님들이 수많은 학생들이 그 1타 강사의 수업을 듣고 싶어하고 그리고 1타 강사님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할까요? 잘 가르치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리고 잘 가르치기 때문에 그 1타 강사님들이 해주신 어떤 여러 가지 충고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감명 있게 받아들여요. 저는 우리 신 교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상처받기보다는 수동적으로 더하기보다는 본인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키워라. 수업 잘하는 교사는 항상 인정받습니다. 우리 학생들한테 인정받고 학부모한테 인정받고 동료한테 인정받습니다. 그 교사의 전문성을 갖지 못했을 때, 내가 수업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내가 생활지도에 대한 자신감이 없을 때 그 교사는 우습게 돼요. 제가 너무 직설적으로 말했나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장학사나 어떤 꼰대 교사 우리 이제 40대 이상의 교사로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요즘에 선생님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게 교권은 없고 책임, 의무만 너무 크다. 그리고 뭔가 아이들 생활지도에서 뭔가 좀 좋은 의도로 했지만 반성문을 쓰든 뭐 어떤 생활지도를 나름 고민해서 했는데 이게 또 아이가 정서적인 학대라고 이렇게 여겨진다거나 그러면 또 큰 곤욕을 치르시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좋은 수업을 했어요. 교사로서 그리고 학생들에게 생활지도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그런 원칙과 기준에서 어긋난 요구를 하거나 그 요청을 하거나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 모독을 한다라면 그 부분은 당연히 학교에서 그리고 교육청에서 그 선생님을 보호하고 존중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믿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이 선생님이 이제 학부모와 또 요구하는 것도 너무 많고 나를 과거의 교사처럼 존중해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나름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제가 그 입장이면 좀 학급 세우기를 3월달에 학급 규칙을 좀 잘 세우고 그리고 안내하는 거를 조금 자세히 안내하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라든가 상담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힘을 쓸 것 같아요. 근데 나는 대정 선생님 말씀해 주는 게 이제 스킬적인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그겁니다. 교사로서 전문성을 우선 키워라. 그 전문성 속에서 내가 전문가로서 대할 때 우리 교육 구성원도 나를 전문가로서 존중해 준다. 이게 냉정한 말일까요? 저는 우선은 아이가 학교 생활을 행복해하고 즐거워하면 어떤 부모도 거기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또 감사드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근데 워낙 다양한 학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런 관계 맺는 게 힘들 때도 있는데 근데 신규 때는 다 겪는 과정이고 근데 그런 것들도 주변 선생님들하고 좀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우리 대현 선생님이 이렇게 일반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저는 이제 이 콘텐츠를 보는 분들은 어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다고 봐요. 전문가로서 전문성을 갖춘 다음에 권위는 비로소 생깁니다. 근데 내가 전문가가 되지 못했는데 전문가로서 존중받기 원한다? 그 부분은 어렵습니다.